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경고 목소리가 높지만 또 여전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공간, 바로 도시에서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최은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탄소중립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이것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탄소중립은 사실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는 배출을 최대한 줄인 뒤에 남은 배출량은 흡수나 상쇄로 이제 균형을 맞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전기 생산이나 이제 건물 냉방이나 난방 그리고 교통에서 탄소 배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쓰느냐가 바로 핵심이 됩니다. 최 기자가 이번에 이런 탄소 중립을 실제로 좀 실현하고 있는 도시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어떤 도시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다녀온 도시는 마스다르 시티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계획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 이제 딱 들어서면 일단 우리가 흔히 보던 직선형 고층 건물이 아니라 누워있는 듯한 낮은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건물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제 그늘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건데요. 사막 기후에서는 냉방 수요를 줄이는 게 이제 탄소 저감의 시작이기 때문에 도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는 친환경 냉방 시설이라고 불리는 윈드타워라는 것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찬물로 식혀서 도심 아래로 내려보내고 체감 온도를 낮추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런 시도는 분명히 대단한 부분인데 근데 사실 도시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다고 하면 막연하게는 이제 교통 분야일 것 같거든요. 이런 건물 말고 교통 분야에서도 좀 혁신적인 수단들이 동원이 되고 있나요? 네, 이 교통 체계가 다른 도시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마스다르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스다르 시티에 오면 이제 방문자들은 도시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방문자 센터에서 소형 전기 트램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근데 이 트램도 운행된 지 한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도시 밑으로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다르에서는 지상에서도 운행이 되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연기관을 제한하면서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고 하면 사실 화석 연료 걱정은 없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 고갈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산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스다르 시티 같은 탄소 중립 도시 실험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잠시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idea of establishing Masdar City was to replace the energy production by using solar or other alternative options and the use of sustainable cities. 혹시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혹시 이런 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만을 위한 그런 도시를 계획해서 이제 별도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정부도 지난해에 탄소 중립 선도도시 4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노원과 충남 당진, 보령, 그리고 제주도인데요. 현재는 사업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경북 구미까지 최종 선정되면서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방금 언급된 도시들 중에 최 기자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 본 그런 도시들도 있을까요? 저는 서울 노원구와 그리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제 막 사업 검토 중인 단계라서 이렇다 할 변화를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한 40년 된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새로 짓는 건물은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으로 짓고 그리고 노후 건물들은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이제 건물 리모델링에 중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 이제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풍력 발전으로 남는 이제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해서 이제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 수소 에너지를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들어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 사실 널리 알려진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국내에서 탄소 중립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제도나 시스템들이 이제 좀 많이 흩어져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보이는데요. 탄소 중립 관련 법률만 해도 뭐 국토부나 뭐 기후환경부 이런 9개 부처에 한 50여 개 법률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통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자원순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종합되는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막 쪼개져 있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비효율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설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 정책들을 도시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제 끌어나갈 것이냐 이게 탄소 중립 도시의 이제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